10월 14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어디 가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먼저 국회가 또 터졌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예년처럼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기다리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며 질의에 들어갔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법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는 판결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님, 그건 아시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한마디 보탰죠. 대통령은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마약 척결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정작 정치 싸움에 써먹던 과거가 있었죠. 쫄리나요? 세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이야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 불공정합의 논란이 터졌는데 내부 문건엔 당시 안덕근 통상장관이 윤석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나라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의혹에 정치 위기까지 끼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신 진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맞네요. 팔 게 너무 많으신 듯? 네 번째,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이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라 자랑하던 그 사업. 호주 측은 이미 2년 전 경제성 없다고 손 털고 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건 수백억 챙기고 사라진 국내 업체 액트지오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섯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뒷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왕궁 엘리베이터 크기, 자동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했다네요. 네덜란드가 도대체 왜 이래요? 하며 대사를 초치했다 합니다. 이쯤 되면 독방 리모델링까지 요청할까 걱정스럽네요. 여섯 번째,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했는데도 윤석열 정부 시절 행안부는 경찰 파견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떠안게 됐죠. 문제는 이재명 정부 탓소리만 반복하는 세력들. 내용을 보면 전부 윤석열 정부의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내란 당일 비상계엄 지시가 통상적 업무라 주장했다는데 한밤중에 3,600명 동원 지시가 통상입니까? 이건 지시가 아니라 쿠데타 준비 아닙니까? 여덟 번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비서실 이야기입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인지전 관련 서적을 몰래 폐기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인지전은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입니다. 이 문헌들을 급하게 없앤 이유, 뻔히 보이죠? 미천 들킬까봐. 아홉 번째, 국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중 싸움도 한숨 돌리자는 신호죠. 하지만 솔직히 트럼프가 시진핑을 완전히 이길 방법? 별로 없습니다. 이번 APC, 말만 무성한 제스처 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 번째, 노벨 평화상 소식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런데 논란이 엄청납니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인물에게 평화상을 트럼프의 대리 수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럴 바엔 그냥 트럼프 본인 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단신 몇 가지 짚고 갑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로 14번째 재판 연속 불출석. 국민대 이사장은 폐쇄공포증 이유로 4년째 불출석. 금거북이 매관 매지, 이배용도 건강 이유로 특검에 불출석. 김재원은 단체 문자로 추미애 정청래, 내가 처리한다 으름장. 이현주는 캄보디아 미온적 대처된 군사 조치 검토하자. 계엄 직후 CCTV 확보 당시 이상민, 한덕수 얼굴 보며 웃었다. 방첩사 정보 개편 내년까지 이어진다. 김건희 계부가 조희대 추천했다는 증언도 국감 도중 또 등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캄보디아 법인 설립 직후 법 개정까지 뭔가 냄새 진하게 납니다. 마무리입니다. 계엄의 그림자, 외교의 실패, 사라진 책임. 오늘의 조간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책임은 피하고 진실은 감추고 국민만 고생 중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내일 아침도 함께 해주세요.